최근 손흥민의 1년 계약 옵션 발동 소식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부하다고 생각해서 소식을 다룰까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런데 영국에서 꽤나 흥미로운 소식도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도대체 토트넘은 손흥민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의 계약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5년 여름까지죠. 허나 팬들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계약서에는 손흥민의 1년 옵션 계약이 상호 합의인 것이냐, 아니면 토트넘이 일방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옵션인 것이냐,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의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영국에서 슬슬 토트넘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모양입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를 비롯한 영국 외신들과 토트넘 기자 골드까지 토트넘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고 있죠. 손흥민은 2026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경기장 안팎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가 당분간 팀에 남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국 텔레그래프도 마찬가지의 의견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시켰다는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토트넘이 그렇게 할 의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 이상 뛰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일방적으로 토트넘 측에서 발동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건 그들의 주장이고, 제가 새롭게 실제로 일어났던 계약들로 살펴봐드리면 어떨까요? 사실 이런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영국이라면 관행상 통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렇게 구단이 선수와 일방적인 연장 옵션을 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습니다. 맨유는 예전부터 여러 선수와의 계약에서 이러한 일방적인 연장 옵션을 사용해왔던 구단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구단이 선수를 더 오래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선수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연장 계약은 토트넘에서도 사용된 사례가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탄강가와 토트넘의 계약 구조를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의 연장 옵션 계약 방식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토트넘은 탄강가와의 계약에서 1년 연장 옵션을 포함했었습니다. 이는 구단 측에서 발동할 수 있는 일방적인 옵션이었습니다. 토트넘은 탄강가를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특정 조건 충족 시 아우크스부르크가 탄강가를 의무적으로 영입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죠. 이 중요한 것은 토트넘이 연장 계약 옵션을 일방적으로 발동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신 임대와 영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대충 이러한 구조의 계약 방식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는 에이스 선수라서 다를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 대부분의 구단은 법적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비슷한 계약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의 차후 거취도 탄강가의 이적 방식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손흥민의 연장 옵션과 재계약의 근거를 추측해 본 겁니다. 그럼 영국에서 흘러나오는 새로운 소식에는 또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것저것 살펴봐도 다 거기서 거기인 소식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매체에서 매우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영국 기브미 스포츠의 소식입니다. 기브미 스포츠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재계약을 포기한 이유가 최근 달라진 상황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수익성이 있는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는 대신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토트넘 수뇌부는 재정에 더 많은 부담을 주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뇌부의 결정이 달라졌다는 걸 시사하죠. 또한 토트넘은 현 단계에서 손흥민에게 상당한 급여 인상을 제안하는 걸 피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흥민을 붙잡아 두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면에 깔린 목적도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구단 고위 관계자들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재정면에서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실은 토트넘 수뇌부도 손흥민의 장기 재계약을 고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장기 계약을 제안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지만 상황이 크게 바뀌면서 생각도 바뀌었다고 했죠.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신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 계약 협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은밀하게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은밀하게도 재계약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토트넘이 생각이 바뀐 이유는 이 손흥민의 나이도 나이지만 최근 보여준 몸 상태라고 합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단 675분만 출장했는데요. 손흥민은 시즌 초부터 허벅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근 부상으로 인해 지난 주말 빌라와의 경기에서 60분이 되기 전에 교체돼야 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이런 문제가 고위층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흥민의 문제는 토트넘 고위층이 이 시점에서 그에게 더 큰 계약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나 손흥민 선수가 12개월 연장을 추진하려는 열망이 강하다고 인정했는데요. 그렇게 시즌이 끝난 후에도 현 환경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매체의 주장이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면 참 섭섭하기는 합니다. 손흥민은 평소 부상을 잘 당하지 않아서 축구팬들 사이에서 철광왕이라고 불렸던 선수이기 때문이죠. 이런 선수가 이만큼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상 혹사 때문입니다. 사실 햄스트링 부상조차 안 당하던 선수가 무리뉴 체제에서 처음 햄스트링을 다쳤습니다. 그때 무리뉴는 손흥민을 수비 가담도 빡세게 시키면서 매 경기 갈아 넣었던 인물이죠. 물론 손흥민을 세계 최고의 역습 피니셔로 만들어준 고마운 감독이지만 이 고질적인 햄스트링 부상을 안겨준 얄미운 감독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복귀전만 2번 치렀습니다. 토트넘 고위층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이가 든 손흥민이 부상에서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몸 상태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죠. 토트넘도 새 계약 제안에 소극적으로 변한 이유라는 겁니다. 손흥민은 주급 19만 파운드를 받아서 팀 내 최고 주급자입니다. 연봉이 인상된 새 계약을 맺은 후 부상이 잦아지면 문제라는 것인데요. 손흥민이 제대로 경기를 뛰지 못한다면 토트넘의 큰 손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는 최근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와도 연관이 또 깊습니다. 레비 회장은 토트넘의 철학을 다시 바꿨습니다. 우승 트로피가 아닌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재정적인 건전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말이죠. 때문에 이번 시즌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장부를 만들기 위해서 주급 체계를 바꿨습니다. 어린 선수들을 영입하고 고주급자들을 정리하면서 저임금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손흥민이 이번에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주급을 다시금 올리는 것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또한 레비 회장이 그간 선수들과 재계약을 했던 스탠스를 살펴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 확률이 높은 이유인데요. 레비 회장은 잡아야겠다는 선수는 언론의 먹잇감으로 내놓지 않는 타입입니다. 손흥민과 쌍두마차 에이스였던 케인도 마찬가지죠. 케인에게는 이런 언플이 있기도 전에 레전드 대우를 하면서 미리 재계약부터 밀어 넣었던 인물입니다. 게다가 현재 손흥민의 재계약 적금은 없으면서 이적설이 파다한 로메로와 포로에 대한 재계약 움직임은 벌써부터 활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지난번 손흥민 재계약 시기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시절 해리케인의 입지가 불안할 때 어떻게든 손흥민 잡겠다고 꽤나 성급하게 손흥민의 재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여러모로 논리적으로 살펴봐도 이번 연장 계약 옵션은 탄강가처럼 이 타팀과의 다양한 계약 가능성을 열어놓은 책략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새 계약을 제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손흥민이 시즌이 끝날 때까지 역대급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다시 철광왕 면모를 뽐낸다면 팬들의 지지도 크게 늘어나 입지가 탄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레비 회장도 뜨거워진 손흥민을 향한 팬들의 지지를 선뜻 배반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 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채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손흥민의 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축구용이었습니다.